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전문가 승부사 이치호입니다. 오늘 준비한 경기는 유로컵 예선 4경기 분석 준비했습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그럼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한 경기 프랑스 아일랜드 전력 분석 알아보겠습니다. 프랑스는 피파 랭킹 2위에 위치해 있고 아일랜드는 피파 랭킹 53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프랑스는 아일랜드와의 지난 3월 28일 1차전 맞대결에서 파바르의 결승골로 아주 힘겹게 적지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아일랜드는 월드컵 준우승팀 유럽 최강 프랑스를 위협하였지만 프랑스 골키퍼 마이크 메냥의 미친 선방 능력으로 득점에 성공하지 못하며 아쉽게 프랑스에 석패하고 말았습니다. 프랑스는 올스타 국가대표팀이라고 할 만큼 유럽 축구 각지 빅리그, 빅팀에서 다양한 선수가 뛰고 있으며 레귤러로 차출되는 인원들도 레알 마드리드, 미넨, 밀란, PSG 등 유수의 빅클럽에서 뛰는 선수들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음바페가 요리스로부터 주장환장을 넘겨받고 팀의 주축 선수로서 책임감 있게 공격을 책임지고 콜로무아니, 덴벨레, 코망 등 전방에 빠른 선수들이 공격을 주도하고 있어서 상대 수비수들이 이를 제어하기 힘들 정도의 강력한 스피드와 경기 레벨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파메카노와 쿤데, 코나테 등 수비수들의 능력도 준수하고 거기에 그리즈만의 역할까지 클럽으로 이 선수들을 묶으면 챔스 3연패도 가능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하지만 경기력에서는 다소 의문이 생길 정도로 이런 올스타팀이 결과는 내는 것에 비해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주진 못하는 것이 살짝 아쉬운 부분입니다. 네덜란드전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지만 장염 이슈가 있었고 다수의 주축 선수들이 빠진 팀이라는 점이라 승리가 절하되는 부분이 있고 원정 아일랜드전에서는 아일랜드에게 밀리는 흐름도 보여주었습니다. 경기력에 대해 아쉬움이 남지만 그래도 결과는 잘 만들어내는 팀인 만큼 강팀은 강팀이라 하겠습니다. 아일랜드는 다소 득점력이 아쉬운 팀인데 지브롤터와의 경기에서 30번이 넘는 슈팅을 하고도 3대0으로 밖에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프랑스와의 경기에서도 한 골만 득점했더라면 최소 무승부는 거두었을 승부에서 한 골도 넣지 못하고 1대0으로 석패한 것은 심각한 공격력의 문제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수비적인 3백을 선호하는 팀이고 수비 시에 5백 기조가 되어 있고 요즘 현대축구의 필수인 인버티드 풀백의 룰을 소화해서 중원에 힘을 실어주거나 하는 시도도 없는 선수비적인 전술이 우선시되는 팀입니다. 과거 메카시 감독 시절 짠물축구로 유럽에서의 성과를 내던 것도 로비킨이라는 제 몫을 해주는 공격수가 있었기 때문인데 지금의 어린 에반 퍼거슨이 그런 역할을 해주지는 못합니다. 지난 주말 해트트릭을 기록한 퍼거슨이지만 프랑스의 골문을 위협하기에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아일랜드의 수비는 콜먼을 제외하면 전진적이지 못한데 거기에 핵심 수비수 콜먼의 부상으로 수비의 구심점이 사라졌습니다. 측면에서 발빠른 음파페와 코망, 콜로무아니 등의 기민한 움직임을 막는데 어려움을 겪을 듯합니다. 선발에서 지루를 제외하고 콜로무아니가 선발로 나오면 양쪽 공격수들과 스위칭을 하는 만큼 이것도 또 두려움일 것입니다. 거기에 프랑스의 홈 승률은 경이적인 만큼 1차전 홈에서 패한 좋지 못한 흐름을 가지고 프랑스에서 원정 경기를 치러야 하는 아일랜드인 만큼 어려움이 따를 듯합니다. 두 팀의 전력차를 고려해 볼 때 1차전 실망스러웠던 프랑스의 경기력이 홈에서 열리는 두 팀의 2차전에서는 크게 반전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프랑스의 우세가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두 경기 네덜란드 그리스 경기 전력 분석 알아보겠습니다. 네덜란드는 피파 랭킹 7위에 위치해 있고 그리스는 피파 랭킹 50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바날 감독의 실리 중심의 3백에서 다시 쿠만 감독의 공격적인 4백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전 쿠만 감독의 네덜란드는 과거 러시아 월드컵 탈락 이후 암흑기를 보낸 시절 이후였습니다. 쿠만 감독이 사령탑을 맡아 몰락한 네덜란드를 젊은 선수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하고 정비하여 좋은 성과를 냈었던 시절처럼 이번에도 바날 감독이 물러난 카타르 월드컵 이후에 다시 네덜란드의 영광과 세대 교체를 이루길 바라는 국민적 열망이 가득합니다. 과거의 네덜란드처럼 대단한 슈퍼스타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개인들의 신체 능력과 기술이 좋아 전력이 우수하며 둠프리스와 아케의 전진성 있는 풀백들의 오버랩으로 빠른 공격 전환이 가능한 팀입니다. 시몬스, 노아랭, 말렌 등 현재보다 미래가 더 기대되는 공격 자원들이 많아 앞으로 유럽 대항전을 비롯한 국제대회에서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는 유럽 축구의 변방입니다. 한때 극단적인 수비 축구로 토너먼트에서 성과를 내던 시절이 있었지만 경쟁력 있는 선수들의 부재로 인해 특색 없는 팀이 되었습니다. 현재 그리스 국가대표 선수들 상당수가 다른 유럽 국가 클럽에서 뛰지만 대부분 빅리그 팀들이 아니며 빅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은 팀에서 백업인 선수들인 만큼 소집될 때마다 실전 감각의 우려도 있습니다. 최전방에는 미국 애틀랜타에서 뛰는 요르고스 요코마키스 정도가 그리스의 주포라고 할 수 있는데 대표팀에서는 부진한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와 그리스의 전력 차이는 상당하고 최전방과 2선, 3선 모든 자원에서 동포지션의 모든 선수들이 네덜란드가 압도합니다. 현재 네덜란드가 현재 그리스와 같은 조에 속해 있는데 1승 1패로 4위까지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재 치룬 경기가 2경기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라 충분히 더 높은 순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홈에서 그리스를 압도적으로 누르는 게 중요해졌습니다. 현재 네덜란드의 전진력 강한 풀백은 공수의 빠른 전환을 가져다 줍니다. 상대팀인 그리스의 마수라스를 비롯한 측면 자원들이 큰 위협을 주지 않는 만큼 둠프리스와 아케가 전진하고 2선에 시몬스에게 볼을 공급해 상대의 3선을 무력화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스의 경기들 대부분이 주도권에서 우위를 잡지 못하는 만큼 수세에 몰리는 성향인데 그런 수세에서 최소한의 실점 제어가 가능한 팀이지만 결국 끝내 자신보다 체급이 높은 상대에게 결승골을 내주며 패하는 것이 결국 그리스의 한계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네덜란드의 우세가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3경기 체코 알바니아 경기 전력 분석 알아보겠습니다. 체코는 피파 랭킹 37위에 위치해 있고 알바니아는 피파 랭킹 65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체코는 상당히 기복이 심한 편인데 거기에 선수들의 3백, 4백 운용에 따라 라인업도 수시로 바뀔 만큼 뭔가 확실하게 이런 팀이라고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시틸, 쿠우타, 츠르무알, 체르니, 유르치카 등의 선수들이 경기마다 포지션이 뒤바뀌어서 나오는 탓에 어떻게 보면 그만큼 변화무쌍한 편이지만 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볼프스부르크의 바슬라프 체르니가 이 팀의 에이스 정도로 전력이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닙니다. 이번 유로 2024 예선에서 현재까지 2승 1무의 성적으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알바니아는 그라나다가 2부에 있을 때 대활약을 했던 미르토 우주니가 팀의 에이스입니다. 알바니아는 유럽 내에서 경쟁력 있는 팀은 아니지만 유럽의 변방 국가 중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레벨이 있습니다. 적어도 꼭 잡아야 할 몰도바나 리텐슈인, 벨라루스 안도라 등의 하위팀을 잡는 데는 실수가 없지만 자신들과 더 상위 전력을 가진 팀에게는 특별한 저항 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현재 폴란드에게 첫 경기는 패배했지만 약체팀인 몰도바와 페로제도 등을 잡아내며 2위를 기록 중입니다. 체코는 최근 유로 예선 시작부터 몬테네그로와의 친선 경기까지 4경기를 3승 1무로 치르며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볼프스부르크의 체르니는 대표팀에서 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필연적으로 알바니아의 왼쪽 수비수 미타이와 충돌할 가능성이 높은데 알바니아의 가장 위키스트링크가 바로 양쪽 풀백 수비수들의 방어력입니다. 측면에서 체코가 우위를 가져갈 확률이 높고 높은 크로스 생산을 보이는 만큼 최전방의 시틸이나 쿠우타로 공격 지원이 가능할 것입니다. 알바니아가 볼경합 상황에서 강한 모습이 아닌 만큼 측면에서 중앙으로 공격 지원을 하게 된다면 알바니아가 버티기 힘들 것으로 예상되고 체코의 근소한 우세가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4경기 세르비아 헝가리 경기 전력 분석 알아보겠습니다. 세르비아는 피파 랭킹 25위에 위치해 있고 헝가리는 피파 랭킹 36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세르비아는 정예의 공격진들로 블라오비치, 타디치, 말린코비치 사비치, 미트로비치 등 공격 자원으로는 유럽 어느 팀에도 꿀리지 않을 만큼 좋은 공격수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팀에서는 이런 뛰어난 공격수들을 가진 데에 비해 많은 득점을 생산해내지 못하고 있는데 측면의 코스티치, 지브코비치 등의 미드필더들의 공격 지원이 기대에 못 미치며 공격 창출 능력이 떨어져 파괴력 있는 공격수들이 전방에 고립되는 상황이 자주 나옵니다. 공격의 개인의 능력이 좋지만 대표팀에서 더 많은 골이 터지지 못하는 점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헝가리는 최근 심상치 않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이션스리그에서 독일과 잉글랜드를 상대로 승리했던 헝가리는 전형적인 언더독이 탑독을 잡아낼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교과서와 같았습니다. 유로 예선에서도 2승 1무로 순항하고 있으며 조 1위로 가장 앞서 있습니다. 세르비아와의 원정 경기는 사실상 승점 6점 경기인 만큼 원정이긴 하지만 반드시 이겨야 할 의지로 도전할 것입니다. 리버풀에서 도 주요 자원으로 올라선 살라이와 롤랜드 소브슬라이나 가즈닥 등 최근 폼이 좋은 선수들이 주축이 되어 좋은 경기를 펼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좋은 미드필더진을 가진 편인 세르비아지만 중원에서의 전진이 생각보다 빠르지 않습니다. 막시모비치와 루키치, 그루이치 등의 선수들의 기동성이 뛰어난 선수들은 아닌 만큼 중원에서 역습 시에도 스피드를 살려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헝가리는 개개인의 기량에서는 세르비아에 밀리지만 기동성이 대체로 다 좋은 편입니다. 빠르고 기민한 움직임으로 간결하게 공격을 진행했고 독일과 잉글랜드가 이런 헝가리에게 일격을 당했습니다. 특히 속공에서 아주 무서운 팀인 만큼 상대로부터 볼을 탈취했을 때 빠른 반격이 가능합니다. 세르비아가 어느 정도의 전력의 우위를 가지고 있지만 헝가리의 반격이 만만치 않은 만큼 쉽지 않은 승부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9월 8일 유로컵 예선 분석 마치겠습니다.
지금 보신 분석 영상에서는 최종 조합픽을 드리지 않습니다. 초안 분석 내용이며 더욱 세밀한 분석 자료와 최종 조합픽은 가족방에서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프로토가 처음이신 분들 혹은 프로토를 좋아하는데 적중률이 낮으신 분들께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으로 수익률 극대화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프로토는 단지 운으로 하는 게임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분야 전문가들이 존재하듯 프로토도 전문가들이 존재합니다. 경기 전 다양한 분석 자료 확인은 필수이며 가장 중요한 정보력이 수익의 80% 이상 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익률을 극대화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무료 정보방 참여하셔서 즐길 수 있으니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클릭하셔서 참여하시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